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현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이스토리 한국사라는 책을 펴냈다고 했죠. 우리 역사 속 다양한 유물과 유적 그리고 인물과 사건 관련 에피소드를 이야기체로 풀어봤습니다. 상식을 넓히고 시체말로 아는 체 할 수 있게 만든 책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얼마 전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북 익산의 제석사라는 사찰터에서 예부터 두동강으로 방치되었던 목탑의 심초석을 자력 탐사로 분석한 논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심초석은 제대로 맞춰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큼지막한 심초석이 두동강 난 이후로는 벼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이 벼락을 맞은 직접 증거를 찾기 위해서 자력 탐사를 실시해 본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은 한 종류가 아니라고 합니다. 음에 전하면 음의 번개, 그리고 양에 전하면 양의 번개라고 합니다. 음의 번개일 때는 땅 표면에서 전류의 방향은 바깥에서 중심 방향이고요. 땅에서 구름으로 솟구치는 전류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양의 번개일 경우는 전류는 구름에서 땅으로 흐르고 땅 표면에서는 중심에서 바깥으로 흐릅니다. 지상에서 떨어지는 벼락의 90%는 음의 번개고요. 10%만이 양의 번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의 번개는 음의 번개보다 평균 3~4배 정도 강하고 그만큼 화재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또 지상의 토양에는 약 4% 정도의 철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하면 제거 후에도 계속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전기인 번개는 뜨겁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번개가 대기를 지나면서 질소와 산소 원자를 흥분시켜서 강한 열과 빛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벼락이 나무에 떨어지면 나무의 저항적 발열 때문에 불에 타고 땅에 떨어지면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로 길게 뻗어가죠. 그러면서 번개의 전류가 강력한 자기장을 일으키고 토양 등의 번개 유도 잔류 자화를 남깁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자력 탐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석사 또 자력 탐사의 측정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목탑토의 내규팅이 장초석은 본래 자성 광물을 함유하고 있는 암석이어서 일정한 세기의 자성을 띠고 있었죠. 마이너스 55 나노테슬라에서 플러스 58 나노테슬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두동강 난 심초석의 자성의 세기가 장초석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양의 자학값이 플러스 91 나노테슬라, 음의 자학값이 마이너스 85 나노테슬라였습니다. 그리고 심초석에서 시작한 반응은 동서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특히 동쪽으로 뻗은 전류의 반응이 매우 뚜렷하게 관측되었죠. 그 길이가 11에서 13m 정도 달했고요. 측정값은 마이너스 89 나노테슬라에서 플러스 298 나노테슬라 정도로 매우 강했습니다. 전류의 방향은 심초석의 균열 방향과 유사했는데요. 벼락에 따른 충격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심초석이 두동강 난 겁니다. 또 전류가 중심에서 바깥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석사 목탑도의 심초석에 내리친 벼락은 양의 번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목탑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벼락은 탑의 금속 재질인 뾰족한 상륜부를 강타한 뒤에 심주인 나무를 따라 지면까지 흘렀겠죠. 그 과정에서 심주의 전기 저항값이 매우 높아서 화재가 일어났을 거고요. 화재로 목탑 전체가 소실되고 붕괴되면서 주변의 건물을 덮쳤을 겁니다. 그때 땅에 다다른 벼락은 목탑의 심초석을 두동강 냈을 거고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벼락을 맞아 붕괴된 탑이 어디 한둘인가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1971년 3월이었습니다. 마키타 다이료 일본 교토대 교수가 미술사학자인 황세영 박사에게 뜻밖의 선물을 안겨줍니다. 교토 슈레닌, 즉 청년원이라는 사찰에 소장된 관세음 응원기 자료를 보여준 건데요. 4세기부터 중국에서 전래된 관세음 보살의 영험함을 모아둔 책이죠. 그런데 이 관세음 응원기의 말미에 깜짝 놀랄만한 백제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백제의 무광왕, 즉 무왕이 지모밀지, 즉 익산으로 천도해서 새롭게 사찰을 경영했다. 그런데 정관 13년, 즉 639년 11월 하늘에서 뇌성병력과 함께 비가 내려서 제석사가 화재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재미있었죠. 화재로 불당, 7층 목탑, 그리고 낭방이 모두 불타버렸다. 목탑의 초석 속에 칠보와 불사리를 넣은 사리병, 그리고 동판으로 만든 금강 반야경을
목칠함에 넣어두었었는데, 그런데 화재 후에 초석을 빼보니까 모두 불에 타고 오직 불사령병과 반야경을 넣은 목칠함만이 그대로 남아서 대왕이 다시 탑을 쌓아 이것을 봉안했다라고 했습니다. 경천동지할 내용이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상했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정사에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했다라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툭튀한 관세음 응원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수상한 유물이 있기는 했습니다. 1965년 말 제석사터에서 서쪽으로 1.4km 정도 떨어진 왕궁리 5층 석탑의 해체 과정에서 확인된 사리장치인데요. 이때 나온 사리장치는 금도금, 음판의 금강경과 금동제, 내외함 등이었습니다. 또한 왕궁리 석탑에서는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시대 양식에 불상 항구도 출토됐죠. 따라서 왕궁리 5층 석탑은 발견 당시부터 통일신라 말이나 고려초 즉 10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인식되었죠. 그로부터 6년 뒤인 1971년 관세음 응원기가 공개된 이후에 제석사탑과 왕궁리탑 사리장원구의 친연관계가 일부 거론되었습니다. 이후 왕궁리 5층 석탑에서는 백제 문화층인 취하층과 목탑터인 중간층 그리고 지금의 석탑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639년 낙뢰에 따른 화재로 제석사가 전수되었다.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리장원구를 새롭게 조성한 왕궁리 목탑에 옮겼다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초 즉 10세기 전반에 다시 만든 왕궁리 석탑에 재안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 사리장원구를 금도금 음판과 금동제로 바꿨다. 이렇게요. 그리고 2003년 제석사터에서 400m 정도 북쪽에서 불에 그을린 흙과 함께 첨부상 및 악기상 등 각종 소주상과 벽체 및 기와편 등이 확인되었는데요. 이것은 639년 낙뢰로 인해 소실된 제석사와 7층 목탑에서 나온 폐기물을 버린 장소가 확인되었다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관세음 응원기의 두 번째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올해 제석사 목탑대의 심초석 재력 탐사 결과로 세 번째 퍼즐이 맞춰진 거죠. 그리고 제석사 목탑에 떨어진 벼락이 양의 번개로 판명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남해안에 떨어진 낙뢰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12월에 유독 양의 번개가 많다라는 통계를 냈습니다. 관세음 응원기에 벼락이 639년 음력 11월에 떨어졌다라고 했죠. 음력 11월이면 양력 12월이죠. 관세음 응원기의 벼락 관련 내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 관세음 응원기에는 아직 맞춰야 할 네 번째 즉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무왕의 익산 천도 기록입니다. 사실 무왕과 익산은 심상치 않은 곳입니다. 우선 왕궁리 궁평에서 보듯이 지명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한 1989년부터 왕궁리 발굴에서 주목할 만한 유과 유물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부명과 수도를 의미하는 수부명 인장기하가 나왔죠. 주서 2억 전 백제조 등을 보면 백제는 도읍을 상부, 전부, 중부, 하부, 후부 등 오부로 나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궁리에서는 오부의 명칭을 가리키는 명문기하가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수도의 기능을 담당했다라는 방증자료죠. 그리고 왕궁의 위상에 걸맞은 최고급 중국제 청자 조각 등이 출토되었고요. 그렇다면 미륵사 창건사라는 어떨까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무왕 선화공주 부부의 명을 받은 지명법사가 익산의 용화산 밑에 3탑 3금당을 갖춘 미륵사를 세웠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설화가 아니었습니다. 발굴해보니까 미륵사가 중앙탑 플러스 강당, 그리고 서탑 플러스 강당, 그리고 동탑 플러스 강당 등 3탑 3강당 등으로 조성된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또 연못과 같은 습지에 조성되어 있다는 것도 밝혀졌는데요. 이것은 산을 헐고 연못을 메어서 절을 조성했다라는 삼국유사 기록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2009년 1월에는 미륵사 서탑 사리기에서 탑을 세운 이는 백제 왕후인 사택 적덕의 딸이다라는 명문 금판이 나왔습니다. 삼국유사의 서정의 설화 전체가 허구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죠. 그러나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해석이 곧 나왔습니다. 무왕의 부인이 한 명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미륵사가 3탑 상금당으로 조성되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중앙탑은 선화공주, 서탑은 사택 적덕의 딸, 그리고 동탑은 또 다른 무왕의 부인이
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삼국유사 설화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왕 부부묘로 알려져 왔던 익산 쌍릉의 재발굴 성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1917년 쌍릉의 대왕릉 발굴에서 출토된 인골 한 개체분을 분석한 결과 주인공의 키가 1m 61에서 1m 70, 나이는 50대 이상의 남성, 그리고 연대는 620년에서 659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주인공을 안장한 나무관이 모령왕릉과 같은 일본산 금성으로도 밝혀졌고요. 그 시대에 이만한 무덤을 조성한 이는 무왕일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나왔죠. 그렇다면 무왕과 익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삼국유사는 서울의 남쪽 목가에 집을 짓고 살던 어머니가 용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소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증 동국 여지승남은 익산 금마면 마룡지 남쪽에 소동의 어머니가 집을 지은 곳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무왕이 익산 출신이다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죠. 그렇다면 무왕 연간인 6세기에서 7세기의 정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백제로서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백제는 551년에 신라 진흥왕과 함께 고구려를 치고 한강 유역을 양분했죠. 그러나 신라 진흥왕은 2년 뒤에 백제가 차지한 한강 유역 땅 6개군을 점령해버렸습니다. 분노한 성왕이 신라를 공격했지만 살해되죠. 좌평 4명과 3만 명에 가까운 군사가 전멸당했죠. 그렇게 배신을 당한 백제였지만 신라에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고구려 압박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무렵에 백제가 신라와 혼인동맹, 즉 서동과 선화공주 사이의 결혼을 맺었다라는 설화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겁니다. 무왕의 선대왕인 해왕과 법왕이 재위 2년 만에 나란히 승하한 것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법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무왕은 자신의 근거지인 익산에 눈길을 돌렸을 겁니다. 이곳에서 스스로를 용의 아들로 신성시한 후에 미륵사를 세워서 익산 주민들의 인심을 얻었을 겁니다. 백제 8대성 귀족의 영향력을 피해서 나름의 정치를 펼칠 꿈을 갖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정사에 천도 기록이 없으니 정말 딱한 노릇이죠. 관세음 응원기를 믿는 천도설에 따르면 무왕대의 수도는 사비 즉 부여가 아니라 익산이었습니다. 수도로 읽을 수 있는 수부명 기와와 고급 중국제 자기가 출토되었고요. 그리고 귀금속을 취급하는 공방이 드러난 왕궁리 유적이야말로 곧 왕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왕 말이나 의저왕 초에 다시 사비로 되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왕궁리 유적을 일종의 별궁으로 보는 별도설과 동익산, 서부여 두 도읍이 공존했다는 복도설, 그리고 천도를 추진했다가 철회했다는 경영설 등이 등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관세음 응원기에 담긴 4가지 퍼즐 가운데 3가지는 이미 마쳤습니다. 남은 1가지 퍼즐, 즉 무왕의 익산 천도만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획기적인 고고학 자료나 문헌 사료가 더 발굴되지 않는 한 그 퍼즐은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